안녕하세요. 요리는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무엇을 넣었느냐가 중요하듯이 글 읽기도 결국은 어휘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Word study. 결국 단어는 어떻게 해줘야 하는가? 그냥 무조건 외우게 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프로세스와 체계를 가지고 접근해야 할 것인가? 결국 어휘라면 갈 길이 먼데 어떻게 처음부터 지도해주면 좋은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짐 트렐리즈라는 리딩 스페셜리스트는요. 성공적인 리딩의 핵심은 곧 어휘력이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우리도 영어 실력은 결국은 어휘력이란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어들은 읽어낼 수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단어의 의미도 잘 알아야 되겠지요. 파닉스가 이제 막 끝난 아이들이 책을 펼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읽기 연습을 시켜주는 아주 짧은 책들은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몇 가지 재미난 현상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동화책을 쭉 읽어왔던 아이들은 and, for, of, the, by, as와 같은 사이트 월드들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만났던 책에 늘상 나왔던 단어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파니스를 하는 동안에도 글을 계속 읽어줘야 했고요. 이제 막상 책을 열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긴 단어들이죠.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caterpillar, dinosaur, 헬리콥터와 같은 긴 단어들을 그림책 단계에서부터 만났는데요. 이제 이 단어들을 읽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음절별로 이 단어를 끊어내고 또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무엇보다도 무조건 외우게 하는 것보다는 초기부터 이 단어들이 왜 길어졌는지 설명해 줘서 단어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갖고 외우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understanding,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는 stand라는 베이스 월드에 under가 붙고 ing이 붙어서 길어졌고 그 의미는 어떻다라는 걸 설명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또 다른 많은 단어들을 섭렵해 가는데 큰 힘을 받겠죠. indescribable 하나 예를 더 들자면 describe라는 베이스 월드, 표현하다 라는 그 describe 베이스 월드에 앞에 in이 붙었고 끝에 able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형언할 수 없는 이라는 단어가 되었잖아요. 이렇게 기초를 알고 나서 긴 단어를 접하게 되면 in이나 able이 붙은 또 다른 유형의 단어를 만나도 훨씬 더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도 빠르고 더 많은 단어들을 더 빠른 속도로 섭렵해 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긴 단어를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어들에 대해서 개념을 갖는 시간을 먼저 충분히 갖게 해준 다음에 본격적으로 어휘력을 향상시켜 준다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아이들의 어휘력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유에서 살이 붙어서 길어진 단어들을 유형별로 잘 정리해 주는 것이 월드 스터디라고 하겠습니다. 학습서 중에서는 보이시는 것처럼 스펠링, 월드 스터디 앤 파닉스 이런 제목으로 나오는 책들이 보이시죠? 이런 책들이 바로 파닉스가 막 끝난 아이들에게 길어진 단어들을 유형별로 설명해 주고 또 스펠링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아이들이 만나게 될 긴 단어는 무엇이며 또 교사는 어떻게 다뤄줘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드 스터디에서 다루는 항목들을 설명하기 위해 제 책의 내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Funny Reading 4인데요. 앞부분에는 복모음을 다루고 있고요. 뒤로 가면은 월드 스터디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제 책에 담긴 내용들을 보여드리면서 월드 스터디 항목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셀러바이케이션인데요. 음절별로 나누기,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긴 단어를 만나게 되었으면 뜻도 중요하고 원리도 중요하지만 우선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죠. 선생님들께서는 단어를 음절별로 끊어서 천천히 박수를 치면서 빠, 빠, 러 이렇게 읽어주시고 몇 번 박수를 쳤는지 알려주시고 그러므로 3음절 단어라는 걸 말해주시고 아이들은 3의 동그라미를 해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선 단어를 음절별로 잘라놓고 아이들은 이들을 조합하여 단어를 만들어 보는 놀이도 함께 해봅니다. 이렇게 음절을 세어보고 또 조합해보는 놀이를 하고 나면 워크북을 함께 풀어보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긴 단어들을 음절별로 끊어서 읽어보고 또 조합해보는 시간을 우선 가져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자, 오늘부터는 이 단어들이 왜 길어졌는지를 하나씩 설명할 거예요 하고 그 첫 번째로 compound words를 들어가 봅니다. 우선 단어 중에는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가 된 단어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고 선생님이 두 단어를 붙여가면서 그게 어떤 단어로 변했는지를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갖고요. 아이들은 그 단어를 조합해 보는 시간도 함께 가져봅니다. Phonics in Reading 4에 나오는 월드 스터디 모든 항목들은 이렇게 스토리 그리고 노래와 함께 합니다. 똑같은 컴파운드 월드라도 이렇게 노래와 함께 하면 저절로 연습이 많이 되겠죠. 과연 그러한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실 수 있게 제가 틀어드리겠습니다. 컴파운드 월드송 들어보시겠습니다. On a sailboat in a raincoat, I want to sail away with my bluebird along the riverside, down a waterfall. I want to see the sunrise and the rainbow. On a sailboat in a raincoat, I want to sail away with my bluebird along the railroad, down by the windmill. I want to see the barnyard and sunflowers and beehives and my grandpa. On a sailboat in a raincoat, I want to sail away with my bluebird along the riverside, down a waterfall. I want to see the sunrise and the rainbow. On a sailboat in a raincoat, I want to sail away with my bluebird along the railroad, down by the windmill. I want to see the barnyard and sunflowers and beehives and my grandpa. 잘 들어보셨나요? 화면 캡처를 한 영상이라 그렇게 화질이 지금은 좋지가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직접 구매해서 들으시면 훨씬 더 멋진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서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보이는 것처럼 sailboat, raincoat, bluebird, waterfall, rainbow처럼 컴파운드 월드를 모아서 이렇게 읽어보고 노래로 불러보다 보면 아이들이 긴 단어가 사실은 별게 아니구나.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걸 하고 긴 단어에 대한 부담을 훨씬 줄이고 또 재미있게 월드 스터디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노래와 함께 긴 단어에 접근해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단어를 조합해보는 놀이도 하고 또 스토리도 읽고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나면은 워크북을 풀어보면서 아이들이 컴파운드 월드를 잘 이해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 월드 스터디 세 번째 항목은 바로 복수입니다. 베이스 월드 위에 s나 es 등이 붙는 거죠.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는 bus나 탑이나 케이크 같은 단어들을 보여주고요. 하나일 때는 그대로이지만 두 개일 때는 이렇게 s가 붙어요 하고는 bus, buses, pin, pins, top, tops, frog, frogs 이렇게 아이들에게 직접 예를 들면서 베이스 단어 뒤에 어떻게 s가 붙었고 왜 붙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복수 연습을 또 많이 해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글과 노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onkeys and hippos, zebras and cheetahs, lions and giraffes, leopards and tigers. These are the animals that live in the jungle. What about cows? What about camels? What about crocodiles and foxes and deer? Some live on farms, some live in the desert, some live in swamps or mountains or meadows. 노래는 두 번 반복되지만 짧게 한 번만 들려드렸고요. 플로럴 나운도 마찬가지입니다. s나 es 이렇게 복수가 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고 아이들이 단어 끝에 s나 es를 붙여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워크북을 풀고 나면 아이들은 단어 뒤에 s가 붙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베이스 월드의 끝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할 수 있게 되겠죠? 네 번째는 contraction입니다. 길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 단어가 합쳐져서 짧게 한 단어로 줄어든 그런 단어들도 있다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은 먼저 컨트랙션을 이루는 단어들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You are, we are, she is, they are와 같은 주어와 동사가 어떤 의미인지도 설명해 주시고 이 단어가 줄어드는 과정에서는 어떤 스펠링이 사라지면서 어퍼스트로피 s와 같은 점이 붙는지를 설명을 천천히 해 주십니다. 그래서 왜 줄어드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 스펠링도 정확하게 해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로는 모음이 사라지면서 두 번째 단어의 모음이 사라지면서 점으로 바뀌죠. 여러분이 이런 원리를 잘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컨트랙션이 들어간 적절한 읽을거리가 있으면 또 연습이 많이 되겠죠. 컨트랙션도 스토리 그리고 노래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Tommy Doesn't Care인데요. 이것은 설명만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ommy doesn't care 이렇게 doesn't, aren't, there, 또 aren't 이렇게 it's 하면서 두 단어가 한 단어로 합쳐진 스토리이죠. 내용은 타미는 상관 안 해요. Tommy doesn't care. His shoes and clothes aren't in their places. 슈즈나 클로스가 제자리에 없어요. They are here, they are there. His shoes and clothes are everywhere. 그리고 they are all messy. His books and toys aren't nice and neat. It's not nice, it's not right. His books and toys are everywhere. 하고 방 안에 있던 장난감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We can't stand it any longer.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Goodbye, 타미 하고 장난감들이 타미를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설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읽기와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이 열심히 오럴 리딩을 하다 보면
정말 10개의 설명이 필요가 없어지더라고요. 아이들이 쉽게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월드 스터디를 한 단계 한 단계 아주 쉽게 정복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워크북이야말로 마지막 인증샷과 같은 거죠. 다 이해한 내용을 워크북으로 풀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룰 것은 바로 verb change인데요. 명사만 끝이 변하는 게 아니라 동사도 끝이 변하는구나. 어떻게 변하지요? 3인칭 단수에서는 s나 es가 붙기도 하고요. 과거형일 때는 또 ed가 붙죠. 듣다 보니까 이거 월드 스터디는 문법 아니에요? 하는 질문을 하시게 될 겁니다. 네, 문법 맞습니다. 그런데요, 문법으로만 따지면 문법이라는 건 언어의 시스템이거든요. Phonemic awareness는 소리에 관한 시스템이고요. Phonic는 철자에 관한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따지면 얘네들도 전부 다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월드 스터디는 보캐블러리에 관련된 시스템이죠. 긴 단어들이 길어지는 원리를 설명하는데요. 파니스에 이어서 월드 스터디를 설명하는 이유는 읽는 입장에서도 짧은 단어를 읽는 법을 배웠지만 긴 단어들에 관해서는 왜 길어지는지 이유도 알고 읽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는 취지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월드 스터디도 문법이 되겠습니다. 우선 3인칭 단수를 다룰 때는 처음에 6단어 정도만 사용해 봅니다. 모두 액션 월드를 써서요. 아이들이 선생님이 말하는 단어를 act out 할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먼저 해봅니다. push, wash, count, jump, sing 이렇게 연습을 반복적으로 많이 하게 한 다음에 남자와 여자의 그림을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나오는 이 남자와 이 여자는 너무나 까다로워서 이 친구들이 나오면은 동사의 끝을 스나 z를 붙여요 하고 스나 z를 붙일 수 있는 단어들을 연습하되 첫날은 스만 붙이는 단어를 연습해 보시고요. 두 번째 날은 is 또는 is를 붙이는 단어로 연습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선생님이 단어를 보여주면 액트아웃을 하다가 여자를 보여주면 washes, 남자를 보여주면은 jumps 하고 끝에 s를 붙여주세요 하고 미리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3인칭 단수에 s를 붙이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읽을 거리를 가지고 연습하면 더 좋겠죠. 3인칭 단수가 직접 들어간 단어를 어떻게 연습할 수 있는지 이번엔 오디오로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Daddy loves me. Let's learn the song. Daddy does lots of housework. Daddy waters the garden. Daddy feeds my puppy. Daddy washes the dishes. And he fixes my broken toys. Daddy cleans the fish tank. Daddy empties the garbage cans. Daddy moves the heavy box and he reads me books every night. I love my daddy very much. 읽기와 노래는 확실히 이런 월드 스터디를 할 때조차도 빨리 이해하고 또 이해한 내용이 입에 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아주 훌륭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노래와 함께하는 월드 스터디 꼭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습하고 읽고 나면 마지막으로 연습 문제를 한번 멋지게 풀어보면 좋겠죠? 6번째로 다루는 것은 바로 형용사의 변화입니다. 비교급, 최상급. 명사와 동사뿐 아니라 형용사의 변화도 이와 같이 설명해 주시고요. 또 손으로 act out 하면서 big, bigger,
biggest 이렇게 재밌게 액트아웃해서 연습도 함께 해보시고요. 소리내서 글을 읽는 것과 또 노래가 이 비교급과 최상급에 대한 이해도 얼마나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지 여러분도 읽어보시고 또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잠깐 들려드려 볼게요. The cat is fast, the deer is faster, but the cheetah in the jungle is the fastest one of all. The hippo is big, the elephant is bigger, but the whale in the deep blue sea is the biggest one of all. The horse is tall, the camel is taller, but the giraffe in the green field is the tallest one of all. And do you know what? I am the smartest one of all mice. 비교급, 최상급에 대해서도 먼저 단어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포스터 리딩을 하고 노래를 완전히 마스터할 정도로 여러 번 불러서 익힌 다음에 가능하면 율동까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월드 미닝까지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나서요. 워크북을 풀고 나면 기초 단어가 길어지는 다양한 원리들 벌써 최상급까지도 단어들이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하는 걸 인지할 수 있게 되고 또 스펠링까지도 멋지게 해낼 수 있게 되겠죠. 7번째는 prefix와 suffix입니다. 기초 단어의 앞과 뒤에 접두사와 접미사가 붙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알게 해주는 거죠. 너무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요. 쉬운 단어만 가지고 맛보기만 해줍니다. read인데 reread가 되고요. 또 happy인데 happily,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 단어 위에 앞뒤 살이 붙을 수 있단다 하는 걸 맛보기를 해줘서 아이들이 월드 컨셉, 단어에 대한 개념을 갖게 도와주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prefix와 suffix 연습을 할 때는요. 우선 베이스 월드 한 6개 정도만 고릅니다.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거 count, write, spell, seed 이런 몇 단어만 골라 놓고요. 아이들에게 re의 의미, on의 의미, this의 의미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준 다음에 선생님이 말하는 단어를 듣고 아이가 단어를 조합해 보게 하는 놀이를 잠깐 해보는 거죠. 그래서 prefix와 suffix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가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는 그 일 자체가 중요한 거죠. 자, 그럼 prefix와 suffix를 연습시켜주는 스토리 또 노래로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Goodness gracious me. Let's learn the song. A heavily laden donkey said, Goodness gracious me. It's unbearable. I can hardly move. I'm overloaded, my master. Please untie my robe. The greedy master soon replied, Goodness gracious me. It's unbelievable, you're so ungrateful. Come quickly, you old one, or there's no lovely soup. 시간 관계상 한 번만 들을 수 있도록 끊어냈고요.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고 노래도 한번 불러보시면 좋겠습니다. prefix와 suffix를 아이들이 풀어본 영상을 짧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이거 rebuild예요? rebuild. rebuild. 그러면 B부터요? very good. 아주 잘했어요. 선생님 잘 써요. 오케이. 아이들에게 월드 스터디를 한번 시켜주는 것은 확실히 단어에 대한 개념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파니스가 끝난 아이들에게 무조건 많은 단어를 쏟아주는 것보다는 이렇게 월드 스터디, 단어에 대한 개념을 먼저 가르쳐주는 시간을
꼭 한번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8번째 월드 스터디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슈아 사운드인데요. 슈아란 액센트가 없는 볼륨을 줄여놓은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껏 파니스를 배웠는데요. 막상 두 음절 이상의 단어를 만나면 한 음절만 강하게, 주로 앞에 쪽이죠. 한 음절만 제대로 발음 기호대로 말을 해주고 두 번째 모음은 볼륨을 줄여놓습니다. 바로 슈아 사운드가 되겠는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빨강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슈아 사운드인데요. 실망스럽겠지만 두 음절 이상의 긴 단어를 만나게 되면 그동안 파니스에서 배웠던 발음 기호 룰을 어기고 처음 또는 두 번째만 그 액센트가 발음 기호대로 오고요. 나머지 하나의 모음 또는 두 개의 모음들은 소리를 죽여서 볼륨을 줄여서 소리를 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어려운 단어들을 다 다루실 필요는 없고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에 등장하는 단어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번만 제대로 말하고 나머지는 소리를 줄여주세요. 다 발음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정도로만 설명하시면 어떨까요? 일단 슈아 사운드 케이스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pron 같은 경우에도 apron 이렇게 읽어야 되겠지만 소리를 줄인 거죠. apron 이렇게 사운드가 되겠고요. melon이 아니라 melon 그쵸? 또 파니스 룰에 의하면 pencil 이렇게 돼야 되는데 pencil 또 children이 아니고 children 또 shovel이 아니라 삽인데 shovel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rival 또는 rival이 아니라 rival 이렇게 소리가 죽습니다. 또 agree 뒤에 장모음이 나오기 때문에 앞에가 슈아가 되는 케이스인데요. 바로 agree가 아니라 agree 이렇게 되겠죠. 또 siren이 아니라 siren open이 아니라 open 소리가 더 많이 죽였죠. 또 final 또는 final 아니고 final, rival처럼 소리가 어로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missile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missile, missile 이렇게 읽게 되거든요. 또 salad 아니고 salad, pizza 아니고 pizza. 그 다음에 오페라도요, opera. 그래서 아예요. 이 사운드는 소리가 거의 들리질 않습니다. opera 이렇게 되죠. broken 아니고 broken. careful 아니고 careful. bacon 아니고 bacon. 그 다음엔 asleep. cotton 이렇게 되죠. cotton 아니고 cotton. dinosaur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dino에도 액센트가 오고 so에 or에도 액센트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운데 한 변이라도 소리를 줄여놨습니다. dinosaur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을 위해서 설명해 놓은 페이지이고요. 아이들이 읽는 단어에서 caterpillar, watermelon 같은 것들도 다 한 번이나 두 번 액센트를 주고 나면 나머지는 발음 기호대로 가지 않고 소리가 이렇게 또는 이렇게 아예 볼륨을 거의 줄여놓은 것 같은 소리를 내게 된다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슈아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는 쉬운 단어들만 다 힘주면 너무 힘들어요. dinosaur이에요. mountain 이렇게 나머진 소리를 줄여주세요. 하고 슈아 사운드가 있다는 거, 볼륨을 줄여야 한다는 것만 알려주시면 큰 수확이 되겠습니다. 보이시는 스토리는요. umbrella, wagon 또는 mitten 이렇게 하면서 슈아가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연습해보기 좋은 리더이고 또 노래와 함께 하니까 여러분도 아이들과 함께 불러보시면 좋겠고요. 먼저 카드놀이 해보고 또 포스터 리딩도 같이 해본 다음에 소리가 줄어든 곳이 어딘지 한번 찾아내서 읽어보고
또 써볼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개가 남았는데요. 하나는 비슷한 말, 반대말입니다. synonym and antonym입니다. 아이들이 읽는 글에서 breeze나 thick이나 collect 같은 단어들이 나오면 그냥 그때그때 단어를 개별적으로 외우는 것보다는 동의어나 또는 반의어를 함께 소개시켜주면 어떨까요? 너무 많은 단어로 시작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아주 쉬운 단어 중에 골라서 이렇게 패키지로 묶어서 소개를 해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보케이블러리를 개념을 가지고 익혀나갈 수 있게 되고요. 또 나중에 문제풀이를 하게 될 때에도 당황하지 않고 쉽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겠죠. 단어들을 패키징해서 소개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이들의 어휘력을 확장시켜 주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할지를 설명해 줄 만한 또 읽을 거리, 노래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East, west, south, north, 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Jungle, desert, ocean, mountain, 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Spring, fall, summer, winter, I'll be with you forevermore. Snack time, playtime, bath time, bedtime, I'll be with you forevermore. 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I'll be with you forevermore. 시노님과 엔터님도 이렇게 글을 읽고 나면 워크북으로 잘 마무리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고 싶은 것은 바로 호모폰입니다. 먼저 호모폰, 호모님, 호모그래프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호모님이라는 것은 소리도 같고 철자도 같은데 의미만 다른 것을 호모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배 같은 경우에는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는 철자와 또 소리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단어는 호모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호모폰이 있습니다. 소리가 같은데 철자도 틀리고 당연히 의미도 틀립니다. 소리만 같은 거죠. 바로 hair, right, to 같은 단어들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호모그래프인데요. 철자만 똑같은 것. 그래프만 똑같은 게 바로 호모그래프입니다. BOW는요, bow, 나비 넥타이도 있지만 인사하다 할 때는 bow가 되겠고요. tear, T-E-A-R도 tear 하면 눈물이 되지만 tear 하면 찢다는 뜻이 되겠죠. 또 live 그러면은 살다 이런 뜻이 되겠지만 live 이렇게 말하면 형용사로 살아있는 라이브 방송 이렇게 할 때 live로도 소리가 나겠죠. wind는요. wind 이러면 바람이라는 명사이지만 또 wind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펠링만 똑같고 소리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 것을 바로 호모그래프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리딩 수업이란 5개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phonemic awareness, 소리를 도와주는 활동을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phonics, 철자를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는 vocabulary, 단어를 다루는 수업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fluency,
글 읽기의 유창성, 5번째가 바로 comprehension인데요. 방금 소개해드린 소리와 철자와 vocabulary라는 3가지 활동을 한꺼번에 해주는 곳, 이 3가지 활동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곳이 바로 이 호모폰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처럼 소리는 똑같으나 철자도 다르고 의미도 다른 호모폰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여러분은 아이들이 글을 읽다가 어떤 단어들이 등장을 하면 거기서 호모폰, 호모님, 호모그래프적인 요소를 발견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bow 또는 bow라고 되어 있는 BOW를 발견했거나 아니면 hair라는 단어를 발견했거나 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이 전혀 뜻은 다르고 철자도 다른 단어들도 있어요. 하고 소리는 똑같으나 철자가 다른 단어들을 3-4개 더 여러분이 소개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호모폰, 호모님, 호모그래프를 이루는 단어들을 조금 더 경험할 수 있도록 묶어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월드 스터디 어떻게 보셨나요? 아주 지루할 수도 있고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은 책을 펼치고 보면 막상 caterpillar, waterfall, happiest, weir 또는 mushes와 같은 다양한 단어들을 만나게 되고요. 또 reread, happily,와 같은 단어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이유에서 파니스에서 배웠던 기초 월드들이 어떻게 앞뒤에 살이 붙고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해 주는 시간을 적어도 한 번 줘야 하지 않을까요? 긴 단어들을 읽어내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단어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기회를 한 번 얻고 나면 다음번에는 아이들이 단어가 왜 길어졌는지 생각해 보려고 할 것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많은 단어들을 읽어내고 이해하고 또 외워가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파니스 했으니까 이제 좀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월드 스터디, 긴 단어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해하게 해주고 설명해 주는 시간을 꼭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파니슨 리딩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파니슨 리딩을 통해서 책 읽는 아이, 글로벌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멋진 기회들이 열릴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